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정규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입니다. 부동산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 23강입니다. 서울에서 굿바이 하고 굿모닝 저 여기 이사 왔습니다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곳이 가장 한 10년 동안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곳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곳이 김포죠. 김포시. 아다시피 김포구는 양천구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그동안에 전철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전철이 또 이제 생기죠. 지금 공사가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포가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면 뭐 줄을 몇 킬로를 쓴다든지 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하니까 뭐 25대 1이랄지 그래서 김포 쪽으로 많이 빠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의 신도시가 생기고 우리가 송파구하고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게 하남시죠. 하남시. 내가 전번 시간에 앞으로 감일, 감이지구, 감북지구 또 주변에 있는 성남시에 있는 고동지구, 일의 신도시에 또한 북일해가 또 한 2만 세대 넘게 남아있는 청약시장이 앞으로 열릴 예정인 지역들이 하남시다 이랬습니다. 하남시. 가까우니까 서울이라는 이 이름표를 달고 전세 얻기 또 집을 사기는 굉장히 그 부담이 되니까 하남시로만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가 빠져나가는 데가 이제 우리 화성 같은 데 있죠. 화성. 여기는 이제 공단도 좀 있고 용인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용인. 과거에는 진짜 그 우리 서울에서 용인 가려면 이제 2박 3일 걸린다 할 정도로 교통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은 뭐 전철이 너무 좋게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으로 많이 흩어진다. 그 다음에 저쪽 경기도 광주 같은데 많이 갑니다. 또 강 건너서 우리 토평 옆에 다산 신도시라는 데가 생겼잖아요. 양주. 이게 남양주. 이런 곳으로 서울 시민들이 굿바이 서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전철이 그다음에 광역버스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하는데 정말 지쳐버리죠.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언제까지 서울은 높고 내 집은 없다. 사실은 지금 가장 비싼 재건축이 우리 반포 2단지, 1단지 뭐 이런 데 보면은 77년도에 이제 이렇게 분양하고 그럴 때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는 인구가 우리 서울의 인구가 77년도에는 750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1000만 보고 이럴 때는 이제 주택 보급률이 지금보다는 뭐 열악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뭐 매년 전세 시장에 주인이 방 빼라 나는 이사 가야겠다 그래서 안산으로 간다 어느 날 친구가 술 한잔 먹는데 나 이사 갔어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갔니 그러면 나 좀 서울에서 벗어나서 수원으로 갔다는 등 뭐 이렇게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게 서울하면 생각하는 게 한리버 한강 한강과 한강변과 우리 아파트, 주택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강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북쪽에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저쪽에 또 이제 밑으로는 강동구 이렇게 해서 한 4개 구 이쪽에서 한 7구 한 10개 이상의 구가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 이상이 일단은 한강하고 접하고 있는데 한강에 한자 해가지고 한강에 조그마한 경관이 나오면은 집값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뭐 도시가 재생됐다가 재편됐다가 그다음에 한강을 중심으로 높은 우리 뭐랄까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서울은 높고 내 집은 없는데 지금 그건 방법론적인 얘기를 해야지 뭐 서울은 높고 내 집만
없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뭐 저는 서울에 못 살고 전부 다 아까 말한 대로 굿바이 서울해란 뜻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은 아직도 도전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이완에 서울을 떠나지 않고 서울에서 교육을 하고 싶고 직장도 내가 20, 30년 동안 옮길 처지가 못 되고 이런다면 서울을 다시 눈을 부릅뜨고 재테크 차원이죠. 재테크 차원에서 부릅뜨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직도 우리 강남권에는 5만 세대 이상의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제일 인기 순위 1위, 투자하고 싶고 하나 가지고 싶은 순위 1위인 재건축 아파트가 5만 세대가 강남 4구, 저기 지금 과천까지 포함시킨다면 더 되죠. 한 6만 세대 정도가 아직도 새로운 아파트로 변화를 바라면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결론으로 말하면 세 글자다. 비싸다. 5글자로 말하면 엄청 비싸다.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단독이 금값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 사업하는, 이건 대단지니까 소규모 주택을 재정비하는 거. 일명 빈집법 대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서울이 맞춤형 청약 전략을 잘 짠다면, 개인에 따라서 맞춤형이죠. 맞춤형. 왜 맞춤형이라고 그럴까요? 무주택자가 청약하는 법, 신혼부부가 청약하는 법, 우리 장애인들이 특별 분양 받는 거, 임대 아파트 받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청약을 해서 일종의 이런 데는, 이런 곳은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딸랑 계약금 걸 5천밖에 없다, 1억밖에 없다. 다음에 중도금하고 잔금은 내가 내 집을 팔아서 내 전세를 빼서 이사 가야지 하는 사회적 배려자들을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잘 사는 나라인데요. 뉴욕 같은 데도 너무너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그럴까요? 뭐 어떤 부족하니까 그 3번이나 뉴욕 시장을 한 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이런 강소주택을 5만 세대, 27제곱미터 이하짜리들, 그 소형 주택이죠. 이런 것을 5만 세대 이상을 막 공급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의 제이노믹스, 그 다음에 우리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런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랄지 공공분양 쪽을 많이 다행스럽게 이걸 하겠다. 그래서 요거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남아있다. 서울에서 집 나 안 가질 거야. 나 평생 집 안 가질 거야. 나 주택연금도 필요 없고 집은 짐스러운 거니까 난 집을 안 가질 거야 하는 분이 있고요. 그래도 집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이안이라 할지 다음에 내 노후에 주택연금을 받을 거야. 애들한테 집이라도 꼭 하나 물려줘야지. 나는 내 집에서 내가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는 게 아니다 하는 분들은 어차피 서울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서울의 땅값이 한두 푼이냐 이 말이죠. 서울. 두 번째는 조금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넓은 데서 살고 부모님도 모시고 애들도 교육을 시키면서 서울을 탈출할 거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도시로 이사를 갈 때 무작정 가지 말고 분석을 하고 가자 이 말이죠. 자, 수도권으로만 보더라도 여기 이렇게 줄렁줄렁 있는 이 수많은 군소 도시가 있잖아요. 의정부에 가면 밀락지구 1, 2, 좀만 더 올라가면 양주, 밑으로 또 내려오면 남양주의 다산, 토평, 또 이쪽으로 틀면 교화, 그
그 다음에 뭐 운정지구, 파주, 문산 좀 더 틀면 김포,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좀 더 틀면은 시흥, 백옷,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에는 바늘공단이라 그랬는데 지금 안산시, 그 다음에 아까 화성,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동탄1, 동탄2, 또 왼쪽으로 가면 동백지구, 그 다음에 용인, 또 왼쪽으로 오면 광주, 더 좀 가면은 아까 하남시, 또 하남시에서 좀 더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도권을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누구 하나 어디로 가면 재테크도 되고 어디도 가면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재테크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방송의 목적이 제가 31년째 이 부동산 관련을 하면서 어느 곳 안 가본 곳이 있고 서울에 우리 법정동이 제가 몇 개라니 약 560개 가까이 돼요. 서울시에. 안 가본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안 가본 곳은 있어요. 서울의 한강에요. 다리가 지금 32개죠. 2개. 32개. 앞으로 이제 33개 되죠. 월드컵 대교를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 철교만 해도 4개 포함해서 제가 이 다리를 서울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도요. 40년이 뭐야? 한 45년 살았네. 그랬는데도 이 다리는 다 못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한강변에 다리를 중심으로도요. 재테크에 그 숨어 있는 히든의 그 옥석 가리기가 다 틀리거든요. 하물며 이거 서울을 중심으로 어떤 분은 아니야 앞으로 송파구가 늘어날 곳은 성남밖에 없어 그래서 성남을 택한다든지 성남에서 더 가버려야지 강주까지 가버린다든지 아니 나 좀 더 멀리 가버린다 여주 이천까지 가버린다든지 아예 이 수도권을 더 벗어나 가지고 더 가버려 아예 춘천 가평 이런 데까지 원주까지 가버린 분도 있어요. 또 이쪽으로 남쪽으로는 천안 안성까지 내려가 버려요. 또 이쪽으로 서해안 쪽으로는 아예 저기 강화도까지 가버린 분이 있어요. 이랬을 때 좀 재테크를 하실 생각이 있고 이원의 서울을 굿바이 하실 분들은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 여기에 있죠. 이런 지역으로 가더라도 내 직장이 예컨대 구로 디지털에 있다, 구로역에 있다. 그러면 내가 저 문산이나 파주로는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으로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 대부분 어딜까? 싸고 주거 환경이 좋은 거. 그러면 이제 뭐 강명시 아까 뭐 안산 신안산선을 중심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직주형처럼 그나마 직장하고 가까운 쪽을 이렇게 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곳 하나 그 지역에서 잘 고르면 주거 환경이 깨끗하고 서울보다 훨씬 교육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예컨대 내가 하나 예를 든다면 뭐 거기 아파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놀란 점이 뭐냐면 아파트 품격, 품질, 퀄리티, 지하주차장, 조경시설 면적, 그 다음에 도로 8차선, 12차선 이런 거에서부터 또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 지금 동탄2가 약간 뭐랄까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격이 좀 약간 흘러내리는 면이 있어요. 또 아예 미군들의 이번에 많이 지금 우리 미팔군들 이런 게 갔던 평택 기지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 GI 캠프 중에서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또 평택으로 많이 가신 분도 많잖아요. 자, 이럴 때 재테크를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완해 가는 거. 재테크를 하면서 이렇게 흩어지더라도. 그런데 이걸 내 비즈니스도 내일도 바쁜데 그냥 인터넷에서 손품만 팔아가지고 3D 동영상으로 봐가지고 그 집을 선택했다고 하자고요. 그랬을 때
재테크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재테크가 잘 되고 그 지역이 비싼 지역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중요할 점은 서울하고 또 달라서 정말로 차별화된 단지들이 있어요. 똑같은데 길 하나 사이도 우리가 지금 길 하나 사이도 사당동 왼쪽은 동작구 사당동이고 오른쪽은 서초구 방배동인데 집값이 2배, 3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듯 지방은 그렇지는 않지만 지방에 내가 가고자 하는 이성 신도시에 압구정이 있고요. 가고자 하는 데가 대치동이 있고요. 가고자 하는 데가 청담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자, 답을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시범단지 가라 이런 말도 있지만 제주도에 가서 아파트를 하나 고른다고 해봐요. 야, 이쪽에 서귀포시 쪽으로 갈까? 제주시 쪽으로 갈까? 그 잘 나간다는 노형지구로 갈까? 그렇다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도를 들고 수많은 로컬 부동산을 탐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전번에 그랬죠. 노형지구에서 중개하시는 분은 노형지구가 앞으로 발전성도 있고 내재 가치가 있다 그러지. 저 서귀포 시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노형동 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발품,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고 사랑은 배신하지만 발품은 배신 안 합니다.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성도시로 이사가는 분들이 서울에서 집을 고를 때보다는 덜 꼼꼼하게 고르더라 이 말씀이에요. 안산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거고 제주도 이게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저 강주 같은 데서도 괴산에서도 많이 보고 수업을 들으러 오시거든요. 자, 강주만 놓고도 보면 광산구 중에서도 어디가 잘 나가는 아파트고 대구 중에서도 어디가 잘 나가는 아파트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성도시만 얘기했지. 지금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재테크화 시장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참 비참하죠. 현실을. 도쿄도 똑같습니다. 요 23강에서 요 얘기만 들으셔도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해드릴 겁니다. 자, 도쿄부와 도쿄시부가 도쿄가 23개구가 뜨겁게 86년부터 91년도까지 92년도까지 매년 집값이 22%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뜨거워질 때는 이거보다 꼭 2년 늦게 88년도라 할지 이렇게 2년 늦게 뜨거워지거든요. 우리가 달걀, 계란 후라이드 이론 그렇잖아요. 뜨거워지는 속도가 노른자의 부분은 천천히 뜨거워지고 얇은 흰자 부분은 빨리 뜨거워지고 식을 때는 또 얇은 부분이 빨리 식고 노란자의 부분이 적게 식잖아요. 이런데 이 현상이 이미 한번 일어났어요. 서울이 이렇게 막 2006년도, 7년도 또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 뜨거울 때 덩달아 잠잠했던 부산, 대구, 울산, 포항 어디 전국이 아파트가가 안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해답을 하나 찾고자 하는 것은 내릴 때 수도권의 동경의 6대 신도시가 집값이 내려갈 때 바로 2년이 아니고 1년 안에 따라서 지방의 위성도시 집값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타임 내기 정도 되죠. 타임 내기, 시간차 정도가 되죠. 그래서 첫째 하나 오늘 말씀드린 것은 수도권의 집값이 내릴까 올릴까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바로미터는 수도권의 핵인 서울에서도 강남구를 보면서 매수 시점을 잡아도 안 된다. 내가 모를 때는 남은 거 컨닝하는 것도 뭐 시험지 답안지 컨닝해라는 뜻이 아니고 재테크에 내가
제가 재테크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재테크 지수에 내가 밟지 못하면 남들이 하는 것이라도 컨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방의 신도시에서 낭패를 안 받는 것, 특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아파트를 매도해서 가시는 분들은 뭘 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 지역에 천안이면 천안, 내가 천안으로 가야 되겠다, 안성으로 가야 되겠다, 파주로 가야 되겠다, 김포시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이완의 서울보다는 싸죠. 3분의 1값, 반값, 3분의 2값 이렇게 싸죠. 그랬을 때는 앞으로 꺼지지 않는 불길, 그 다음에 지방 신도시가 가격이 1번처럼 43%랄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을 때 온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단지는 그 지역에서 최고 베스트 압구정동, 우리 반포, 강남의 최고 잘 나가는 아파트처럼 그걸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다. 융자를 얻더라도 지방에서는 그 도시의 핵심 타운, 핵심 동에, 핵심 브랜드의 대단지에 가장 입소문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아까 매수 시점은 이 서울의 이 큰형님의 눈빛을 보고 따라하면 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많이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많은 신문에서 지방 신도시랄지 지방 도시는 거품이 꺼지거나 집값이 하락할 때 굉장히 일본 못지않게 가격이 하락할 텐데 지방 도시를 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때 대답할 때 물론 사도 됩니다. 전세 사지 마십시오. 문서를 잡고 집을 사십시오. 그럽니다. 물론 내리는 것도 있겠죠. 내리는 것도 있고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고 지금 또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전세 사지 마시고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르신다면 뭐가 하나 이완이 되냐면요. 절대 5년 후 앞으로 10년 후 그 아파트의 원가로 그 아파트를 못 짓는 사실을 아시고요. 지금 우리 다세대 다가고요. 평당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재작년에요 400이면 지었습니다. 지금 500에도 못 짓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노무비가 오르고 그래서 그런 원가 연동 개념에서 원가 토지 조성비 개념에서 그렇게 우리가 버블이 있는 건 아니다. 지방 신도시들은. 그래서 또 지방 신도시는 청약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테크 눈을 부릅뜨고 서울을 탈출했지만 이성 신도시에서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골라서 전세금을 빼서 분명히 집을 사십시오. 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용기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콜을 하십시오. 제가 수도권하고 서울 부분만큼은 어떤 일이든지 한 30년 한우문을 판다면 도사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프로라 그랬어요. 왜? 저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집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뭐 강주의 송전동이 어떻고 강주시 태적거가 어떻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기네스북에 올라도 하나 좋을게요. 대한민국에서 모델하우스를 수도권 및 전국, 물론 서울도 가장 많이 본 사나이 중에 사나이일 겁니다. 예컨대 요새 신도시, 다산 신도시로 교수님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 건설회사의 B형 몇 층 이상을 분양가 요거에 사세요. 요 1, 2, 3, 9에는 한강이 보입니다. 요 정도까지 제가. 김포로 교수님 이사 가고 싶다. 그러려면은 김포에서도 6개 중에서 고촌이 물론 비싸다. 물론 김포시청역하고 그 다음에 그쪽 주변에는 비행기 소리가 좀 나지만 살짝 벗어나서 요새 또 골프 지역, 북변 지역이라 할지 어디를 가면 좋다. 이완에 좀 더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강 김포 신도시에 가서도 무슨 아파트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제가 그러겠습니까? 천안, 동백,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지만
동백지구 서동탄에서도요, 집값이 2억씩 차이 나죠. 똑같은 평수가. 자, KT 쪽에 있는 K라는 회사가 진 것하고, 저 밑에 골프장 쪽에 있는 것하고는, 그럴 때 조금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완에 그 당시에는 한 2천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여기 역세권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친구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은 이렇게 울컥한 마음에 23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 마련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다음 시간에 내가 주택연금, 농지연금, 그 다음에 포지티브, 소극적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것을 하나 해서라도 또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발품 삼아서 다시의 복수의 칼을 서울로 진입하는 복수의 칼을 휘둘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굿바이 서울, 서울을 탈출한 사람들이요. 용기를 가지시고 항상 이 방송 좀 애청해 주면 좋고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특히 세금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금 중에서도요. 싸구리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빈자들의 질문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화가 나서 그래요.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바빠 죽겠는데 딱 메모했다가요. 정중히 찾아와서 이렇게 해도 내가 무료로 해줄까 말까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요. 재테크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굿바이 서울, 서울을 탈출해서 이사간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23강 굿바이 서울, 서울 탈출. 다시 서울로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뭐 서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4강에서 또 다음 시간, 위 스터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스터디, 공부를 해가는 방송입니다. 다 같이 투게더. 자, 23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